안녕하세요. 자연 발효밥상 정인숙입니다. 저희가 만드는 게 쌀을 이용해서 발효를 하잖아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발효된 누룩으로 다양한 음식에 양념이 만들어지는데 오늘은 쌀을 이용해서 빵을 할 거예요. 고구마는 조금 양이 보세요. 쌀량에 비해서 아주 조금이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발효라는 과정을 거치면은 정말 건강한 빵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빵은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인숙 자연 발효 밥상. 자, 이 쌀이 불면은 수분을 하루 종일 불리면 얼마나 쌀이 수분을 흡수할까요? 여기서 3시간, 6시간 불리나 수분을 흡수하는 양은 똑같습니다. 자, 근데 1시간 불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적어도 우리가 빵을 할 때, 쌀빵을 할 때는 적어도 3시간. 자, 쌀 누룩을 해서 불릴 때 그때 이렇게 쌀을 조금 세이브를 해 놓으세요. 누룩 만들면서 빵도 해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뺀 쌀입니다. 요거 다 재료를 넣고 갈 건데요. 발효 산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선생님들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요게 이제 수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탈수를 해서 다 빠졌어, 물이. 자, 그래도 약간의 수분이 남아 있는데 요거는 제가 쌀빵 만드는 영상에 보면 다 이렇게 좀 수분 흡수를 시켜요. 천으로 하세요. 이렇게 쌀 찔 때 우리가 천 깔아서 하잖아요. 면보. 자, 그 면보를 이용해서 수분을 약간 흡수시켜 주세요. 자, 고슬고슬하게 쌀을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여기서 수분이 줄줄줄줄 흐르는 상태에서 빵을 할 수 없어요. 수분량이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봤을 때 물이 줄줄 흐르면 안 된다는 거죠. 물이 없죠.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 상태로서 이제 갈아볼 거예요. 자, 쌀을 이렇게 수분을 다 흡수시켰잖아요. 제가 발효 수업을 할 때도 믹서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집에 있는 기계를 활용하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고구마를 깎아 놓으면 고구마는 이렇게 금방 갈변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게 쌀로만 하는 것보다도 고구마가 조금 들어가면 더 훨씬 더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전분이라 제가 요걸 조금 넣는데 고구마는 이게 칼로리가 되게 적잖아요. 그러면서도 밥 먹은 것보다 훨씬 포만감도 커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이 빵 자체가 빵이면서 밥. 이제 저는 그렇게 맞추잖아요. 집에서 어제 고구마가 찐 게 있어요. 그러면 찐 고구마도 넣으셔요. 괜찮습니다. 요렇게 넣으시고요. 특히 이제 이 고구마에서 하얀 진이 나오잖아요. 고구마는 베타카로틴과 수지 배당체 이게 특히 우리 변비에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거 생각하고 만들어 주세요. 자, 쌀 요구르트를 만들어 놓잖아요. 집에서 만들어 놓으면 이걸 가지고 한다고요. 여기 물이 안 들어갑니다. 예, 물이 안 들어가고 우리가 발효해 놓은 산물을 넣으시라고요. 반드시 발효되어 있는 쌀 요구르트를 쓰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지금 다 하고 계시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여기에는 빵도 밥도 다 간이 맞아야 되니까요. 자, 액소금이 조금 들어가고요. 그리고 발효를 하는 데 있어서는 발효가 빵이 되면서 떡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오일을 조금 넣어 주실 거예요. 자, 이 오일이 들어가야만 떡지지 않고 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가 쓰는 게, 자, 이건 효모죠. 다른 빵에도 제가 사카로말스 세레비시에 JIS, 정인숙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빵이 어떤 맛이 나고 어떻게 퍼멘테이션이 일어나는지를 선생님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수업하신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거 있는 거 쓰세요. 있는 거 쓰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믹서를 가동을 시킬 거예요. 자, 선생님들 믹서기에 넣고요. 이 믹서기를 어떻게 돌려서 얼마나 크리미하게 만드냐에 따라서 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믹서기에 돌린다 이게 아니에요. 초수로 1분 아니고요. 60초에서 90초. 요거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29초를 돌렸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위에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죠? 믹서기를 한번 돌리고 나서 이렇게 다 밀어 넣으세요. 자, 요게 다시 다 안으로 들어가서 한 번 더 교반을 하고요. 지금 농도는 이래요. 이렇게 해서 교반한 다음에 한 번 더 제가 쓰는 믹서기 같은 경우에는 2번만 돌리면 돼요. 작은 믹서기는 적어도 3번. 그러면 몇 초? 90초. 아시겠죠?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요 반죽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잖아요. 먼저 이렇게 용기에 부으세요.
모텔이 다양하게 있고 오븐이 크면요. 굳이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오븐이 조그마한 오븐이라 이 상태가 2배로 불어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먼저 자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게 발효되기 직전에 양이 어느 정도이다에 먼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 놓으세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되었잖아요. 2배 이상 부풀면 안 돼요. 1.5배에서 한 1.8배가 딱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포멘테이션이 일어나 버리면은 빵이 다시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너무 많이 과발효시키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40도에서 한 30분 가량이면 됩니다. 자, 이제 발효를 시켜 보겠습니다. 발효를 하는 데 있어서 난 발효기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오븐에서 하시면 돼요. 자, 발효시켜 올게요. 발효가 되었다는 게 지금 보이시죠? 제가 스티커를 여기 붙여놨잖아요. 자, 요 정도 부풀어 오르면은, 저어서 이게, 보세요. 빵 발효된 게 딱 보이죠? 그죠? 밀가루 발효하면 이렇게, 그죠? 기포가 생기잖아요. 가스를 약간 빼주고, 그 다음에, 틀에 담아서 구우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농도는 이래요. 발효되고 나면. 요런 농도일 때, 이제 틀에다, 오일을 조금 바르고요. 부으면 되는데 틀을 크게 가지고 있으면은 오븐이 크면은 큰 빵틀을 써도 되고요. 저희처럼 조그만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작은 데도 돼요. 가지고 계신 실리콘 어디에든 가능하거든요. 자, 이렇게 부어 보겠습니다. 양을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한 70%만 채우세요. 크림베리가 미리 섞어서 해도 돼요. 마지막에 토핑을 하는 듯 하면서 속으로 조금 들어가게 하시면은 이제 빵을 먹을 때 사이사이에 크림베리가 씹히잖아요. 요 상큼함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넣고요. 크림베리 없으면은 뭐 다른 거 어떤 것든 괜찮아요. 나는 집에 건포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건포도를 넣으셔도 되고요. 그 토핑은 선생님들 마음대로 하세요. 자, 요렇게 해놓고요. 오븐에 넣어서 구워볼게요. 자, 저희는 이제 빵을 전문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쌀빵은 금방 말라요. 물을 약간 뿌려가지고 스타트를 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넣으세요. 넣고 우리 같은 오븐엔 이건 아주 옛날 건데 제가 한 160도 정도에서 180도라면 좀 줄여야 되고요. 시간을 15분에서 20분 정도 그 정도 안에 다 완성이 되어요. 빵 사러 가지 마세요. 제발 설탕 들어있는 거 제발 드시지 마세요. 그러고는 부작용 자꾸 생겼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는데 그거 드시지 마세요. 자, 선생님들 보세요. 빵이 얼마나 잘 익었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쏙 빠져요. 이게 고구마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냥 되게 간단해요. 간단한데 쌀을 밥처럼도 빵처럼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발효된 산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맛있게 된다 생각하시고요. 보세요. 제가 단면을 한번 잘라 볼게요. 이게 쌀로도 충분히 이렇게 발효를 일으켜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데 꼭 밀가루만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빵을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빵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쌀빵은 잘 먹어요. 우리 장바사 모시고 한번 시식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장바사가 원래 빵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빵 안 좋아하는 사람은 빵을 먹이려고 그러면 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쌀빵은 그래도 좀 먹는 편이거든요. 쌀빵에 이건 쌀음료인데, 빵부터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보세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냥 내가 줄게. 아이고, 부드럽지? 밥인데 발효가 되었잖아요. 그죠? 달기도 엄청 다네. 이게 단맛의 결정적인 이 요인은 쌀 요거트예요. 지금 여기 들어간 게 우리가 누룩 소금하고 쌀 요구르트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아침에 한 끼 식사가 그 뜬한 밥, 발효된 밥이기 때문에 흡수도 되게 잘 되잖아요. 맛있다. 장보사 맛없다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이제 이거하고 딱 맞네. 그쵸. 그러니까 쌀음료하고 쌀빵 요렇게 선생님들이 콜라보를 하세요. 자, 그러면은 든든한 한 끼를 밥으로. 예. 밥 먹기 싫은 사람이나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 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샐러드만 조금 준비하세요. 그럼 완전히 한 끼 식사다. 네, 한 끼 식사죠. 하나 더 드실래요? 자, 이렇게 해서 2모금만 마시면은 이제 정말 든든한 한 끼가 해결된 거예요. 오늘 저녁 안 먹어도 되겠다. 예, 요건 장바사 오늘 저녁입니다.
좋다. 자, 이렇게 드시면서 우리가 쌀을 소비를 많이 하시자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만든 거는 쌀 누룩을 해놓지 않으면은 설탕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고 쌀 음료 만드는 거, 그걸 만들려면 누룩이 필요하잖아요. 누룩 만드는 거 다 하시라고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건강과 행복을 드리는 대한민국 발효공모 정인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잘 뵐게요. 먹었습니다.